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서울 중간 수준 가구 경기도보다 못 산다. 묻지마 서울 투자는 멈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목 그대로인데 통계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기사를 봅니다. 동아일보 가구 자산 3.7% 줄고 부채는 0.2% 늘었다. 요게 제목인데 요 기사를 제가 소개한 이유는 요 표 때문입니다. 요 표 하나 때문에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자산에 대한 데이터가 통계청에서 나왔고 2022년 말 기준으로 소득에 관한 자료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자산에 대한 부분 위쪽에 파란색만 보겠습니다. 가구의 자산은 2022년 대비 소폭 감소를 했고 가구의 부채는 소폭 증가를 해서 가구의 순자산은 조금 생각보다 좀 많이 감소를 했다. 요게 데이터인데 이러한 데이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순자산, 가구의 자산에서 부채까지 뺀 순자산 개념으로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2023년 가구의 순자산은 개인 순자산이 아니라 가구의 순자산은 평균으로 4억 3,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중위값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중위값 자료는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좋은 기사 SBS 친절한 경제를 보겠습니다. 1억 이상 번다. 5집 중 1집. 한국인 순자산은 줄어들었다. 요 제목인데 일단 제목에 있는 1억 이상 번다. 1억 이상 번다. 요거는 가구 기준이고 세금 내기 전 기준이고 모든 소득 합산입니다. 임대소득까지 다 합산해가지고 요렇다는 이야기고 중요한 것은 순자산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순자산에 대한 데이터를 한 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요것만 보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일 왼쪽이 전국입니다. 전국 단위로 보면 가구당 순자산 평균은 앞서 보셨듯이 4억 3,500만 원입니다.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전국 평균 가구당 순자산은 4억 3,500인데 중위값은 2억 3,900입니다. 그래서 평균하고 중위값하고 차이가 거의 2억 정도 납니다. 중위값이 2억 좀 넘는데 평균과 중위가 2억 정도 차이가 난다. 이 이야기는 빈부격차가 크다는 거죠. 평균값에는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겁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빈부격차가 제일 적은 동네는 어디인가?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바로 오른쪽 세종시 보시면 평균값이 5억 8천, 중위값이 4억 8천, 두 개 차이가 1억밖에 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공무원들 도시고 공무원들 소득이 비슷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위값이죠. 중위값이 4억 8천이나 됩니다. 중위값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서 자산 수준이 가장 높은 동네가 세종시가 되는 거죠. 반면에 정반대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입니다. 서울시는 평균으로 보면은 순자산이 6억 6천으로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데 중위값은 3억 1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3억 100만 원. 요 3억 100만 원은 경기도보다 낮은 숫자입니다. 경기도보다 중위값 수준을 보면은 오히려 더 못 산다. 요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빈부격차가 엄청나다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서울시에 굉장히 잘 사는 사람도 많고 많이 못 사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부동산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참 많은데 요거 일단 보겠습니다. 서울은 똘똘하다. 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서울은 똘똘한 주택이 많다. 요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똘똘하다. 요거는 절대 아닙니다. 서울에는 고시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울만큼 고시원 많은 동네가 아마 없을 겁니다. 원룸 고시원이 이렇게 많은 동네가 또 있을까? 그 이야기는 빈부격차가 심하다. 못 사는 사람은 많이 못 살고 잘 사는 사람은 많이 잘 살기 때문에 서울은 똘똘하다. 절대 아니죠. 서울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질문하시겠지만 제 답변은 서울은 원래부터 그랬다. 서울은 원래 그런 동네였습니다. 서울에 왕과 정승이 사는 동네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백정, 똥장군, 물장군 이런 사람들도 살아야만 하는 그런 거주 지역이 있었던 거죠. 옛날부터 이러했었고 이렇기 때문에 도시가 돌아가는 것이다. 서울은 원래 그런 동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할 점은 그러면 똘똘한 동네, 서울에 있는 똘똘한 동네에 무조건 투자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것도 절대 아니죠. 부동산 투자는 가치보다 가격이 쌀 때 사면 됩니다. 왕과 정승이 사는 지역에 있는 가치 대비 엄청나게 비싼 부동산보다는 똥장군, 물장군 사는 거주 지역의 가치 대비 가격이 엄청나게 더 싸버리는 가치보다 가격이 엄청나게 더 싼 그런 저렴한 물건을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이겠지요. 부동산은 가치 대비 가격을 봐야 되는 거지 무조건 상급지만 찾는다. 그거는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지만 통계 자료 한번 잘 보시고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주거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자기 자신이 자본주의를 초월한 선비 같은 스타일이다 라고 하면은 서울에 거주해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이런 선비 같은 스타일이면 서울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으나 만약에 내가 일반적인 자본주의 속의 한 개인이라고 생각이 되면 오히려 평범한 도시, 평평한 도시, 세종이나 경기도가 오히려 좋은 선택일 수 있다.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 요 말씀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